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에서도 닮은 꼴 인재를 많이 뽑는데요. 이 성격에 닮았다라는 거는 이런 직업을 하려면 이런 성격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그 성격이거든요 하면 이분은 닮은 꼴 인재인 거죠. 우리는 이런 업무 하려면 이런 경력자가 필요해요. 사회생활에서 이런 경험했던 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경험했었거든요 하면 그분이 닮은 꼴인 거예요. 실제로 성격에 닮은 꼴을 표현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직업에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도 직업의 성격에 닮은 꼴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 서류를 딱 봤는데요. 성격의 장단점을 쓴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서비스, 판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성격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저는 처음에는 다가서기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제가 묵뚝뚝한 표정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 보인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하는데 하지만 일단 친해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 서류 보자마자 바로 탈락시켰습니다. 이분이 판매직을 하시는 분이 언제 오는 고객하고 언제 친해져서 언제 그분한테 물건 하나를 팔겠습니까? 불안해서 저 같아도 이분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분은 탈락했는데요.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을 딱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팔방미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유자재로 대화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판매직에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직업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도 무조건 그냥 나의 있는 성격의 장단점보다는 나도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 직업에 필요한 성격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내가 그 직업의 성격 중에 이런 점이 닮았습니다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닮은 꼴 인재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있는데 그 생활 중에서 무조건 난이하 연대기식으로 나는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에 필요한 경험이 뭔지를 좀 알고 직무 상세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력 기술서를 쓰시는데 하나의 경력 기술서를 써서 지원할 때마다 계속 같은 걸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때마다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업종에 맞는 경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경력 기술서를 재조명하셔서 다시 기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닮은 꼴 인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닮은 꼴 인재로 봤을 때 이 업무를 하려면 이런 전공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닮은 꼴 인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전공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그 관련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비록 비전공자지만 저는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자격증을 따놔서 그런 지식을 갖췄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취업 스터디나 이 모임을 통해서 그 공부를 별도로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닮은 꼴 인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력서 서식에서 닮은 꼴 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력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닮은 꼴 인재처럼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닮은 꼴 인재가 되기 위한 이력서 쓰는 방법을 꼭 잘 생각하셨다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닮은 꼴 이력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하면 닮은 꼴 면접 이미지를 갖고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가꾼다라고 했을 때 이 면접에서도 닮은 꼴 지원자는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닮은 꼴 이미지라는 건 우리가 면접은 말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면접은 보여지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게 큽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면접 볼 때 자세가 약간 삐딱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눈썹이 치켜 올라갔거나 그러면 저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아니야? 자세가 왜 저래? 좀 불량한데 사람이 좀 까칠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이미지케이션입니다. 보여지는 이미지로 이미 상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지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첫인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런 헤어스타일, 의상, 그리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세, 걸음걸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미지 중에서도
인사 담당자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우리의 외모입니다. 외모 중에서도 얼굴을 가장 많이 봅니다. 얼굴 중에서도 얼굴 표정을 가장 많이 보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면접장에 나타나는 얼굴 표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저도 실제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면접장에 딱 앉아있으면 이 세 가지 표정 중에 한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뽑으려면 뽑고 말란 말던가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뚱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는 니네 회사 얼마나 잘났길래 나 그 정도 알거든. 니네 회사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치켜 세우는 약간 자만심 있는 표정 그런 분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저 뽑아주시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꼬리까지 같이 환하게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합격하십니다. 관상학적으로 그런 분들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이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보는 관상학적 이미지를 한번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얼굴로 관상을 본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력서 사진에도 여러분들이 반명함 사진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력서 사진에는 반명함 사진이 아니라 전신 사진이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S라인인가 뭐 I라인인가 뭐 태가 뭐 이 뒤태가 얼마나 멋지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굳이 반명함 사진을 붙이는 건 이미 이력서 사진에서도 여러분의 관상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보겠다는 거죠. 그럴 때 관상학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가지고 관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미간과 미간이라고 그러죠. 눈썹과 눈썹 사이로 복이 콧등을 타고 이렇게 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콧등을 타고 내려왔더니 입꼬리가 밑으로 처진 거예요. 그러면 복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밑으로 처져서 새 나가죠. 저 사람 뽑으면 우리 회사에 있는 복이 새 나가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